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5일 1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1.5%대의 소폭의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사무중공업 이 회사들의 각각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1% 좀 떨어지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수급 논리에 의해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나왔었던 내용들 중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었던 부분들이 지난번에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굉장히 또 많이 지난주에도 많이 따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목표액이 149억 달러인데 이 중에 이제 94%, 한 140억 달러까지 수주를 따냈다라는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면은 그래도 한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인데, 다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40억 달러, 지금 15조 9천억 원 정도, 159척 정도를 수주를 해놨다라고 하고요. 이는 이제 올해 수주 목표액인 149억 달러의 94%에 이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대체적으로 선박은 이제 컨테이너선과 LPG 운반선이 각각 45척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석유화학 제품의 운반선 30척, LNG 16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12척 순으로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오늘 뭐 수급이 안 따라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장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운송 장비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한 상황이죠. 반대로 이제 운수 창고 업종인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해운주들이 강하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선주에 대해도 호재라고 봐요. 운임료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고, 운임료가 올라가는 만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배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운송장비 업종이 이 조선주에도 호재라고 보는데, 오늘 좀 아쉽게도 이렇게 수급이 안 들어와요.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조선 업종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좀 쉬어가고 있는 게 주가 하락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매매 종합 동향을 보면 업종별 흐름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은 운수창고, 운수창고 업종인 해운주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의약품이나 화학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집중되는 양상이고, 반대로 이제 운송장비 업종은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양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 업종도 그렇고 크게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수급 논리,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봐도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오늘 또 매도가 나가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뭐 하루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목표 수주액을 넘기고 이렇게 해서 수주나 이런 것들을 초과 달성을 할 경우에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2년 뒤, 3년 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수주 따내 올 때마다 이제 언제 인도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보통 보면 지금 수주 따오는 이 배들은 보통 2023년 이후에 인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주를 많이 따내면 따낼수록 지금 당장의 실적이야 뭐 크게 증가되는 모습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023년도의 추정 실적이나 매출액이 지금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수급적인 부분들의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조금은 주가의 흐름들이 좀 정체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또 무슨 이 파업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뭐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이번 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수주 분위기의 찬물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딴 수주로 반등 기회를 잡은 조선업계도 파업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대중공업 노조는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전면 파업을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악재로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항상 여름만 되면 이제 파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전면 파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이번 6일부터 9일까지 전면 파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가의 하락에 단기적인 좀 악재가 될 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좀 뛰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 어느 정도 찍고 마무리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주가도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위로는 15만 6천 원대, 16만 원대 저항대 있고요. 항상 이 방향성 장기적으로 이 밑에서부터 좀 싸게 잡으신 분들은 이 방향성을 좀 추종해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방향만 훼손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 한국조선해양을 좀 가져가시는 차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 16만 원대, 15만 6천 원대 이 자리에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껍기 때문에 몇 번 더 이 매물대를 약화시키는 이런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두드려야 되겠죠. 이 매물대를 결국에는 언젠가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할 거면 매물대를 약화를 시켜야 돼요. 약화를 시키려면은 결국에는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하면서 이 구간의 매물을 계속해서 좀 소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정이 깊기는 하지만 재차 반등 나오면 15만 6천 원대,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바닥을 좀 찍고 돌아나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과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행인 거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아요.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13만 원대에서는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3만 원대에서 되돌림 반등을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밀린다면 12만 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되돌림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3만 원대의 1차적인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우상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시기와 시점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증가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실적 전망이 밝다면 결국에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또 오늘은 또 매도이지만 다시 또 매수로 또 전환해서 돌아와야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 있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카타르발 LNG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라든지 다양한 이런 발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조선해양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했던 수주의 그 이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주도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좀 되돌아가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반등의 흐름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13만 원대, 2차 12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어느 정도 1, 2차 방어선 지지라인 형성돼 있다라고 보고요. 올라갔을 때는 한 15만 6천 원대 정도에서 16만 원대 정도의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이용해서 15만원대에서 16만원대 구간에 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13만원대나 12만원대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늘리면서 반등을 기약해보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될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견디고 반등이나 이런 상승 흐름들을 또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은 이 코너를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너를 활용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이번에 개발을 해서 무료 배포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나 주도주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끔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주도주나 주도 테마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